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터크터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터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학교가 이제 개교 기념일 겸해서 연휴여 가지고요. 부모님 모시고 효도여행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음, 요 근래 효도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효도여행 다녀왔어요. 봄이 오나 봄 편에서 제가 봄을 즐기려면 이 연휴에 실록 보러 가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음, 그래서도 저희 가족이 이게 연례 행사가 되어서 네, 실록 보러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초록초록해 가지고. 그러게요. 샘님은요?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쉬는 날이 있긴 했는데 뭐 계획해 놓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서 음. 다 하진 못했지만 바쁘게 음. 보낸 것 같아요. 음. 계절이 바뀌니까 계절옷 음. 정리도 좀 하고 제 아. 텃밭에 모종 이제 씨로 파종한 것들은 또 재배치를 중간중간 솎아주는 작업도 해야 돼서 텃밭 아 그렇구나. 일도 좀 하고 뭐 가지치기도 나무들 가지치기도 좀 하고 가구비 배치도 좀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색다름을 주기 위해서 좀 바꿔봤습니다. 너무 저 좋아요. 네, 저희가 봄이 오나 본 편을 이미 몇 주 전에 했는데 저는 음. 새 계절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맞을 준비가 된 것 같은 느낌. 역시 샘님 부지런하게 잘 다니고 부지런하게 연휴를 보내셨어요. 지금 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본 일만 해도 굉장히 너무 많거든요. 그나저나 저희가 지난주에 토크토랑 최초로 주제를 두 편으로 나누게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구성되는 게 MBTI인데 음. 저희가 제목으로 너의 MBTI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딱 절반까지밖에 못 나누고 인사를 드렸어요. 음.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저희 마감이에요. 나가세요. 이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지난 한 주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맞아요. 아니 저희가 녹음하면서도 너무 신나 가지고 막 '와 분량 최고다. 이거 진짜 두 편으로 나눠도 길겠다.' 싶었는데 실제 녹음된 길이 보니까 정말 길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와 정말 우리가 그만큼 MBTI에 진심이구나. 역시 이런 게 음. 제일 재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두 편이나 두 편이나 들으셔야 되고 중간에 또 들으셔야 되고 이래서 마음이 무겁긴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는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편에서 소개했던 에피타이저 다들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음, 주제랑 딱인 메뉴였죠. 맞아요. 부먹파와 찍먹파. 선호의 차이가 진짜 크게 갈리는 음식인 탕수육을 다뤘었고, 그렇죠. 고량주 중에서 흔한 연태 고량주를 이용한 연태 하이볼까지 음. 소개했었는데요.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에피타이저 없이 먹다만 메인 메뉴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B와 I 그리고 N과 S에 이어서 다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번 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사실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 또 저나 하나님한테는 되게 웃음 버튼인 N 갈매기와 S 갈매기 짤 이야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지금 상황이나 미래에 대해 상상해 보는 N 갈매기와 지금 당장 부둣가에서 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새우깡 생각을 하는 S 갈매기 이야기 어. 되게 길게 했었는데요. 어. 이것들 언제 안 웃을 수 있는 거죠? 저야 들을 때마다 100번을 웃겨요. 더 아. 저는 사실 MBTI에서 제일 재밌는 짤과 와, 사람이 이럴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도는 건 세 번째 음. 알파벳 T와 F가 아닌가 싶어요. 음. 뭐 개인적인 음. 의견이지만. 음. 막 유형 맞아요. 설명 같은 것들이나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T와 F의 차이 뭐 이런 콘텐츠를 보면 오,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좀 꽤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최근에 그 티빙에서 티빙 오리지널로 나온 MBTI 음. 대사주라는
예능에서도 이제 거기는 이제 MBTI를 막 실험을 통해서 다루다 보니까 근데 그중에 아마 첫 화였던 것 같은데 T와 F의 차이를 되게 흥미롭게 다뤘어요. 되게 슬픈 영상을 그쵸. 보여주면서 이제 엉엉 우는 F 참가자들과 그 우는 F들을 되게 흥미롭게 바라보는 T 참가자들의 얼굴이 막 나왔는데 하나님 혹시 T랑 F 이렇게 다르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거 되게 유명한 질문이 있죠.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 우울해서 가방 질렀어." 라고 하면 저는 F니까 F인 저는 "응? 우울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T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팬님 어떠세요? 이게 일단 묻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하면 "무슨 가방?" 이라는 걸 묻고 싶을 것 같고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우정을 위해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화가 된 사람이니까 입 아. 밖으로 꺼내진 않겠지만 속으로 할 것 같은 생각은 사실 저는 '우울한데 가방을 지르면 우울함이 해소돼? 우울함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안 할 거예요. 한 단계 더 가시네요. 예예. 아 아니 진짜. 그렇죠. "왜 우울한데?" 라는 질문 결국 근데 그거 같은 게 궁금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음. 음. 결국 "아니지, 아니지. 가방은 그걸 해소할 수 없지. 음. 우울함의 원인을 해결해야지."라는 느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예. 뭔가 음. 너무 관련이 없으니까 우울함과 가방은. 가방이 왜 관련 왜 관련이 없죠? 이 가방이 위로를 해 주진 않잖아요. 그 가방을 사는 행위가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요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음. 그렇습니다.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모르겠습니다. F를 이해 못하는 T 너무 웃깁니다. 네. 저는 최근에 또 하나님이 트위터를 하나 공유해 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음. 되게 T랑 F 차이로 되게 웃겼거든요. 음. 그것도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 태양이 떠오르는 아니면 지고 있는 그 풍경 태양의 어. 에너지가 진짜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 풍경을 어. 마주하면 그 어. 에너지에 감동해서 '아 진짜 어. 고대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너무 이해되지 않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겠어.'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F한테 "선크림 발랐어?" 라고 아니 이게 이게 뭡니까? 아니 근데 T로 보면 저렇게 뭐 이제 "선크림 발랐냐?" 이런 현실적인 선글라스 써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또 앞서 살펴본 N과 S라는 입장에서는 저는 'N은 약간 이런 태양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렇구나. 아니 저는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이거 뭐야? 어쩌자는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막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에 내가 지금 저 태양에 너무 감격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무슨 장항준 감독 같이 나오는 그런 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음. 내가 막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온갖 산통을 깨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어. 저는 실은 주변에 T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실은 이제 음. 이런 거 가지고 산통이 깨지진 않는데 음. 어 근데 진짜 정말 네 맞아요. 굉장히 좀 신기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게 막 그런 사례들을 보다 보면 진짜 '아 MBTI가 진짜 선호구나. 이제 사람을 판가름해 주는 도구는 아니고 이 음.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의 문제 그냥 기질적으로 맞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뭐 아까 그 음. 가방 우울해서 가방 찌른 친구의 사례도 음. 그렇지만 뭐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그냥 음. 갑자기
야, 녹내장 생각하면 선글라스 써야 돼라고 말을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그냥 으흠, 사회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음, 들었을 때 기분이 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대략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런 음,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근데 만약에 음, 정말 상대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면 음. 기질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겠죠. 음, 저는 MBTI 말고 이제 다른 강점 진단이라는 것도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그 음, 각자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뭐 각자의 강점을 이해하면 사실 소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MBTI만큼이나. 근데 음, 거기서도 저는 나는 감정이 진짜 좀 약하구나. 사고나 이성 쪽으로 되게 발달되어 있구나라는 결과가 좀 비슷하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음, 아마 이제 질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으로 답변이 나오게 될 거니까 음, 그런 것 같은데 또 가족들도 저의 이제 가장 본질적이고 기질적인 선호를 꾸며지지 않은 서야되지 않은 선호를 되게 잘 아는 게 가족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 그쵸. 동생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차갑다 진짜. 냉정하다. 너는 진짜 공감을 1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 표정 관리를 못 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어, 그 생님의 동생과 생님이 그렇게 대화하는 게 되게 눈에 선하게 그려지네요. 말투까지 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진짜 이것도 직업적 특성 때문에 강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실은 저는 음. 업무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이제 학생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또 이게 애기들이랑 공감을 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물론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저는 이게 애들하고 부대끼는 게 직업인 사람이다 보니까 관계 지향성 이런 게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사실 진짜 직업적 특성이 특히 이제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알파벳이 그 처음에 이 MBTI 고안할 때 목적에 가장 음, 적합한 방식이다 보니까 T랑 F는 맞아요. 이제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었고 음, 직업적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또는 맞아요. 이제 내가 원래 기질적으로 선호하는 것과 실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요구되는 그런 판단의 방식이 만약에 정반대인 경우에는 점점 더 반대쪽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음, 이제 직무 특성상 T가 진짜 많거든요. 아까 이제 음, I도 진짜 압도적인 분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T는 이제 팀에 여러 직무가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직무에서는 진짜 T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음, 리더로서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제 뭐 그 사람이 T여야 이걸 잘할 수 있냐? 이건 전혀 아니지만 되게 음, 고민하는 부분은 T와 F가 좋아하는 칭찬이나 인정의 방식이 다르다. 이런 말을 그쵸. 정말 많이 어, 하잖아요. 음, T는 결과를 칭찬해야 되고 F는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되게 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람을 MBTI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대하는 건 너무 로봇 같아 가지고 막 엄청 달달 외우면서 신경 쓰는 건 아닌데 그냥 계속 일을 음,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요런 격려를 받았을 때 더 에너지가 막 살아나는구나 이런 것들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냥 나중에 맞아. 이야기 나누다가 MBTI 얘기가 나오면 이 음, 사람은 그러더니 F였구나 뭐 F구나. 요런 느낌 맞아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이것도 진짜 큰 충격이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T랑 F가 F인 사람이 항상 T인 사람한테 읍소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그 짤도 맨날 그래요. T인 사람이 약간 사회화 덜 된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어, 아, 저는 그 제가 F인 걸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음. 근데 딱 요 사례 가지고 '아 나는 F가 맞구나.'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음. 어 "너 공부한 것에 비해 시험 잘 봤다." 이렇게 칭찬했을 때 음음. 저는 진짜 울컥하거든요. "네가 어. 뭘 알아.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막 이렇게 엄청 울컥하거든요. 오. 저는 이게 전혀 칭찬이 아니에요. 음.
T인사한테는 칭찬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하나님이 F라는 걸 잠시 잊고 그냥 응. 공부한 거에 비해서 시험 잘 봤네라는 말에만 딱 집중했을 때 울컥했다고 하셔가지고 응.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울컥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기분 좋죠. 공부한 거에 비해 시험 잘 봤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 시험 잘 본 걸 알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러면 나의 능력을 알고 있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어서 기분 좋은 것도 전적은 있을 것 같은데 노력한 것보다 잘 음. 봤다라는 말 자체가 '나 별로 노력 안 해도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어. 결과는 좋고. 어. 그래서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막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하더니 시험 잘 봤구나." 이렇게 하면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아 약간 진짜요? 네. '그나마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봤네.' 이런 느낌으로 좀 아 약간 꼬인 것 같 이 진짜? 말하면 T랑 F는 말하면 말할수록 T가 약간 뭔가 상상이 꼬인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맞아요. 예 저는 뭔가 항상 이렇게 읍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너무 신기하다. 진짜 확실히 T는 결과고 F는 과정이 맞나 봐요. 예. 음.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 F가 원래는 필링이니까 감정에 음. 더 좀 중시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사람이 한 과정에서의 노력 요런 것들을 칭찬하는 느낌이 음. 있어서 아마 음. F에게는 그런 과정에 대한 칭찬이 감정을 고려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맞아요. 같고 음. 사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열심히 한 과정을 되게 칭찬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케이스에서도 그 칭찬이 괜찮은가요? 네. 당연하죠. 어. 어. 결과가 안 좋지만 과정은 인정받았으니까. 음. 음. 전혀 지금 여러분 샌디 표정이 안 보이시죠? 어. 저는 결과가 안 좋은데 기분이 좋은 칭찬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결과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만큼 과정을 했잖아요. "여기에 음. 대해서 수고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도리 아닌가요? 저는 그냥 차라리 그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했어야 됐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와 저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 음음. 실패한 직후에 그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음. 음. 와 정말 신기하다 이거. 그러게요. 어. 물론 저는 조언해 주는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완전 막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완전 풀 수가 있는데 음.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 탓하는 "네가 이런 거 못해 가지고 그런가?" 막 이렇게 탓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음. 이거 이 정말 너무 사고형과 감정형의 세부 항목 중에 비평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음. 그 비평적인 부분이 이제 어떤 대상을 볼 때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되어 있는 걸 다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안 되어 있는 거에 집중해서 비평하는 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음. 오히려 그런 비평을 안 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선크림 얘기가 갑자기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저에 대해서 써 있더라고요, 음. 비평적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음.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음. 저는 반대예요. 음. 저는 실은 이제 아이들의 문제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해야지 나중에 지적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별로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음. 바로 지적할 때 굉장히 싫어요. 그치만 어. 바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죠. 직업상 음. 어쩔 수 없으니까. 음.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너무 신기하네요. 음. 콘텐츠를 다루면 다룰수록 과몰입녀가 되어가는 그러게요. 생각입니다. 음.
저희가 선호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MBTI가 보여주는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특히 T랑 F에서 저의 장점, 그 음. MBTI의 장점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한테서도 듣긴 하지만 이 MBTI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되게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잘 믿고 칭찬하는 사람이구나, F는. 그러면 나는 그 부분이 되게 반대쪽을 엄청 선호하는 사람이니까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채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그 ENTJ 유형이 사실 막 약간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들로 되게 대표되거든요. 그 고든 램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성공했지만 괴팍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고쳐야 될 것에 되게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면서 뭐 "나를 소프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선크림이나 우울한 가방 지른 친구처럼 그냥 네. 걱정하거나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굳이 내 방식으로 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그냥 계속 해결책만 이야기하고 같이 "해결을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상대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다. 요런 것들을 이런 되게 짤막한 검사를 통해서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ENTJ가 되게 친구 삼기 좋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유형? 뭐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샌님은 전혀 고든 램지 같은 괴팍한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물론 회사에서의 샌님은 잘 알지 못하지만 고든 램지처럼 막 욕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네. 그 힘든 일 있을 때 저희끼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전혀 다른 저 말고 다른 분들이 T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공감해 주시고 저는 또 제가 F니까 T인 분들이 이럴 때 이런 거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은 '어 잠깐만 저런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공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논리적인 분석도 꼭 필요하니까요. 맞아요. 뭐든지 다 필요합니다. 어디든 음. 쓸모가 있고. 그리고 이게 쪼끔 더 선호하는 부분이지 뭐 "반대쪽의 영향이 진짜 전혀 없냐?"라고 하면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거여 가지고 맞아요. MBTI의 순기능인 것 같네요. 또 '아 이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게 다르구나. 하고 내 가치를 맞아. 알게 하고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도 알게 하고 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어디에 맞춰서 고치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음.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나 그 샌님처럼 누군가의 리더일 때 이런 점은 잘 생각해서 잘 활용하면 정말 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마지막 알파벳만 남았네요. 아 드디어. 진짜 마지막. J와 P. 저는 이 J와 P 이야기할 때 JYP가 노래 같아 가지고 너무 웃긴데 그렇네요. 이 부분은 마지막 알파벳 저는 이제 가운데 두 가지가 쪼끔 정말 그 기질적이고 내부의 선택의 문제라서 좀 바깥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쪼끔 있는 것 같다면 음. 이 J와 P는 되게 주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유형인 것 같아요. 평소에 행동하는 맞 방식만 봐도 좀 맞추기 쉬운 것 같고 또 맞아요. 보다 보면 '야 저 사람은 P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고 뭐 스스로 되게 "파워 J 나는 파워 J라서 이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파워 J라고 말하는 분들 보면 진짜 저도 그렇지만 여행 준비할 때 다 엑셀을 쓰더라고요 진짜 꼼꼼하게. 그래서 막 "나 파워 J라서 이런 것까지 해."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보여주는데 "야 나도 있어. 나도 이렇게 해." 이런 느낌으로 좀 빠듯하거든요. 어. 음.
이거 정말 저 생활에서 제일 티나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너 뭐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적중률이 되게 높은 요소 중에 음. 요소인 것 같아요. 음. 아이나이는 "너 이지?" 막 이랬을 때 "어 아닌데 나 아닌데?" 막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너 음. 제이지? 너 피지?" 이건 진짜 거의 맞추는 것 같아요. 맞아. 그쵸? 음. 맞아. 저는 실은 P인데 여행할 때만큼은 J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음. 나름대로 엑셀도 쓰고 저도 기록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 나름대로 계획도 짜요. 그래서 저는 음. '그래 내가 여행할 때만큼은 J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샌님 비행기표 끄는 얘기 듣고 '나는 P네.'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샌님의 J력 엄청납니다. 어. 저 이것도 간혹 짤이 있는데 그 J가 생각하는 여행 계획과 P가 생각하는 여행 계획? 그 완벽한 맞아요. 여행 계획이라고 준비한 것의 그 어.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가 음. 있더라고요. 그냥 약간 맞아요. 목록 정도의 계획이 그 음. 제가 봤던 짤에서는 이제 음. 할 것들의 목록, 먹고 싶은 것들의 음. 목록이 이제 음. P의 여행이라면 음. J의 여행 계획은 이제 몇 시에 뭘 하고 그다음에 음. 어디에서 뭘 해야 되고 음. 이런 스케줄을 그냥 무조건 빡빡한 여행을 선호해 이건 아닌 것 같고 음. 빡빡한 여행을 선호하든 느슨한 여행을 선호하든 그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어야 또는 계획이 실패했을 때의 플랜 B와 플랜 C가 계획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어. 부분들이 좀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네 사실 대단합니다. P처럼 여행하는 거 약간 일탈처럼 해 보고 싶은 것 중 하나이긴 한데 음. 의식은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황, 제가 완벽하게 다 대비해 놓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숙소를 음. 안 정했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 음. 막 이런 저는 약간 입틀막이어 가지고 진짜 어. 약간 아무리 즉흥적으로 가도 '이거는 아니 이것까진 양보할 수 없지.'라고 하는 것들이 음. 그 범위가 좀 넓다라는 느낌이었어. 음. 이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음. 어떻게든 되기도 하죠. 네. 저는 어차피 계획해 봤자 어차피 내 계획 밖의 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주 일어나는 게 음.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착착 진행됐을 때 느끼는 그 희열보다 갑자기 닥친 일을 잘 해결했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뿌듯해요. 어. 음음. 그 결과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매우 느긋하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생겨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는 편입니다." 뭐 저 검사할 때 '아 너무 애매하다. 이거 이렇게 검사하면 나 내 성격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검사했거든요. 근데 검사 음. 결과 너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저는 그런 그 닥친 상황을 잘 해결했을 때 뭐 좋은 부분은 있는데 뭐 벼락치기 같은 음. 것도 그렇잖아요. 엄청 음. 공부 열심히 오랫전부터 했을 때보다 벼락치기에서 좋은 음. 그냥 적당한 성적 받았을 때 더 기분 좋긴 하니까 음. 선생님은 싫어하시겠지만. 음. 근데 저는 맞아요. 그게 유연한 대처에 대한 만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음. 반대로 '와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이 정도 했으면 계획할 시간이 진짜 쪼끔이라도 먼저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음.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저는 그 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그냥 착착착 돼서 그거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음. 그 제 거에는 조기 착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세운 계획에 대해서 그걸 되게 동기화되고 뭔가 마감이 정해져 있는 걸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저는 되어 있는데 음. 마감이 음. 정해져 있을 때 역산해서 '이때는 뭘 해야지.'라는 걸 이제 미리 시작하는 거죠. 미리 시작해서 미리 끝내고 싶어 한다. 음. 라는 느낌으로 저는 그래서 다 빨리 끝내고 뒤에 마감까지 되게 시간이 남아 있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음. 막 막바지에 유연성을 엄청나게 극도로 발휘해야 되는 상황보다는 미리 음. 그 가능한 안을 다 고려해서 결정해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인 음. 음.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P가 막 간혹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 J는 계획형이고 P는 무계획적이 뭐 되게 그냥 즉흥적인 이런 느낌으로 음, 많이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냥 음, 유연함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설명 아까 음, 읽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J가 음, 그냥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라고 하면 그냥 앞 음, 닥쳐 있는 선택을 하는 거라고 하면 P는 자발적으로 일단 시도한다. 그리고 느긋하게 음, 한다라는 게 제일 큰 차이가 아닐까 음. 싶었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샌님이 미리 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끝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군요. 제가 굉장히 죄송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닥쳐서 하는 걸 선호하진 않거든요, 저는. 근데 음. 닥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음. 앞으로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반성의 모드가. 반성의 시간이에요. 미리 해놓고 미리 끝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라니까 같이 협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음. 진짜 거의 마감 시간 이때라고 하면 그 바로 직전에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게 참 답답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음. 앞으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기에 대한 선호이다 보니까 다른 음, 사람이 그렇게 안 했을 때 뭐 음. 답답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음. 그런 것 그렇다면 같아요. 다행이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무계획으로 인생을 살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의 스타일인 거니까. 어, 그게 물론 저랑 협업을 해야 되는 업무적으로 협업하는 음, 사람이 음, 음, 계속 그걸 늦춘다라고 하면 그건 그 음. 사람이 선호하든 선호하지 않든 그냥 그쵸, 그쵸. 정해져 있는 일정은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음, 당연히 T처럼 피드백을 하겠지만 어, "이건 피해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음, 않고 뭐 늦어도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네, 뭐 다행입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는 걸 방해하거나 이러면 좀 뭐라고 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음, 특히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 편인데 가족들이랑 아,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저는 음,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미리 결정하고 싶어 하는데 음, "그냥 그때 가서 정해." 이런 게 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특히 여행. 어, 여행은 맞아요. 이제 일상이 아니잖아요. 쪼끔 음, 특별하고 좀 더 좋은 그치. 경험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그건 이제 진짜로 기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업무에서는 약간 많은 사람들과 양보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면 나에게도 음, 특별한 그 경험만큼은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음, 되게 그런 '즉흥적으로 하자.' 이런 게 진짜 음, 저는 음. 그래서 즉흥적인 척하는 계획형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족 여행을 가게 되면 한 4 개를 미리 골라 놓는 거죠. 그리고 그 4개 중에서도 아, 어, 뭐 이제 루트가 뭐 예를 어, 들면 경유지와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음, 방식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음. 뭐 갈 수 있는 음식점의 종류가 달라 이러면 이제 그걸 미리 다 찾아 놓죠. 아, 그러면 저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이제 P인 음, 가족들은 그냥 음. P처럼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저 얘기 들을수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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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흉내도 낼 수 없겠다. 이런 정도예요, 지금. 무리에 제의가 있으면, 제의가 음. 여행 계획 짜준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유,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음. 제가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야죠. 너무 음. 감사한 일이죠. 어, P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무계획이 아니라 유연함이다 이렇게 음. 얘기하셨었는데 저도 이번에 정식 검사하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제이고 싶은 P여서 음. 계획을 세우려다 미뤄져서 결국엔 일단 해봐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일단 해보긴 하긴 하거든요. 음. 저는 이 항목의 점수가 실은 그렇게 그리 높지 않았어요. 음. 일상에서는 실은 무조건 P인데
요새 일할 때는 근데 제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맞아요. 여러 명이 관여되어 있는 일에서는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할 때만큼은 제의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일까? 그래서 P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음. 저는 그리고 특히 그 팀의 리더가 되고 나서 이 계획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쵸. 작년에 제가 이제 처음 부장을 맡았고 바로 밑에 기획 선생님이 제이셨는데 저는 P니까 "우리 우선 일단 해 보자. 해 보고 나서 뭐가 안 되는 일 있으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이이신 선생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이걸 왜 고통스러워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음. 맞아요. 조금은 뭐 당연히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음. 상황에서도 뭔가 조금 앞을 본 상태에서 음. 앞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게 제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보면 이제 목표지향적이라는 설명도 있었는데 제의에는 이제 미래에 대비해서 계획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현재를 계획하진 않잖아요. 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쵸. '미래에 대한 통제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지 않나 저는 제의한테는. 제의를 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거에 그렇구나. 반대되는 게 이제 P에 대한 설명에서는 "개방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현상황에 초점을 둔다."라는 말이 음.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현재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원래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셨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P는 현재고 J는 뭐 엄청 먼 미래는 아니겠지만 그 가까운 음. 미래를 보고 싶어 하니까 이제 음. '살아가는 방식이 일상을 채우는 방식이 다르겠구나.' 그런 게 좀 드네요.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하나님이 리더가 되고 나서 음. 계획의 중요성을 실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맞아요. MBTI 사주 프로그램 두 번째 환가를 봤을 때에도 거기는 그 음. 실험을 했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늦는 유형이 뭘까 아. 테스트를 했었는데 스포가 아. 되니까 그 실험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근데 어. 보통 떠도는 자료 보면 이제 아까 하나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ENTJ도 그랬고 되게 음. ENTJ죠. 저랑 같은 지도자 유형이라고 보통 이제 닉네임 붙어 음. 있는 ENTJ 유형이 성공한 음. CEO가 많고 스타트업 맞아. 대표들이 되게 많은 유형이다. 그래서 뭐 연봉이 음. 가장 높은 MBTI에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 원래는 어. 많았거든요. 근데 음. 저는 사실 분석가 입장에서는 그거 통제가 안 돼요. 다른 요소들이 다 다른데 제각각인데 MBTI 유형 하나만 가지고 그걸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믿진 않는데 네. 그 프로그램에서 좀 재밌었던 게 저희가 알 만한 음. 스타트업 대표들 중에 ENTJ 유형들을 막 보여줘요, 예시로. 근데 그중에 되게 음. 많은 사람들이 대표를 맡고 나서 MBTI 유형이 바뀌었다고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J는 확실히 있었고 그 바뀌었다라고 한 알파벳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다음이 N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J가 되게 어. 확실히 리더 입장 그리고 뭔가를 큰 결정들을 점점 더 많이 리더들은 해야 하니까 그 그쵸. 상황에서 되게 그냥 현재만 바라보고 즉흥적인 의사결정을 당연히 점점 더 할 수 없게 되어서 그분들도 맞아요. 이 유형이 바뀌었다라고 말한 게 아닐까 음. 싶었어요. 맞아요. 리더한테는 그 계획이 진짜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되게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나 뭐 같은 구성원이 P 유형이든 J 유형이든 저는 그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음. 제가 저희 조직을 끌고 가는 사람이 P 유형으로 그때 P 유형인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음. P처럼 전형적인 P처럼 그냥 음. 오늘은 이렇게 내일 상관없이. 상황에선 이렇게 만약에 가면 되게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음. 못 그런 사람은 제 생각에는 관리자는 못 되죠. 그럴 수 있겠죠. 어.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는 쉽지 않죠. 진짜 정말 이런 즉흥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되게 중요한 직무들이 있을 텐데 고런 쪽에서 음.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막 영업
조직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가끔 할 일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고객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보면 와 진짜 그렇네. 이게 그냥 말을 잘한다라는 걸 떠나서 되게 음. 즉흥적으로 그 대응하는 음. 전략들이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와 그 생각은 못 해 봤어요. 맞네. 음. 모든 유형은 각자의 그 선호에 되게 적합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까 하나님은 이 J이고 싶은 P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4 가지 알파벳 중에 가장 기질적으로 그 극단에 가까운 게 음. T와 J거든요. 음. T도 되게 강하고 J도 되게 강한데 저는 J의 세부 항목들이 막대기가 다 끝이에요. 다 거의 그냥 인제 점수처럼 보면 만점 그냥 꽉 어. 채워져 있거든요, 5개 항목이 전부. 어.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 정도로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천직인가 보다. 데이터가 그러게요. 갑자기 막 바뀌진 않으니까 이미 수집된 데이터가. 그래서 어. '진짜 천직이구나.'라는 생각이 음. 또 어릴 때를 돌아봐도 저는 어릴 때 그 매주 오시는 학습지 선생님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음. 보통 이제 놓고 가면 그걸 하루에 쪼끔씩 풀어서 일주일치를 풀어야 되는 건데 그 음. 선생님이 가신 날 일주일치를 다 미리 풀어 놓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상한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되게 생각났어요. 그때 가서 막 쫓겨서 하기 싫으니까 그냥 미리 하는 어. 거죠. 약간 그 초등학교 때 일기 막판에 몰아서 쓰는 것과 반대로 어. 몰아서 어. 미리 쓰기 느낌이랄까. 아 어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요. 와 저는 그렇구나.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일기는 마지막 날 몰아쓰는 건 줄 알았네요. 네. 저도 일기는 마지막에 몰았었고요. 대신 뭐 음. 날씨 정도만 미리 기록을 해 놓고 어. 학습지 같은 거는 음. 쪼끔 다 그렇게 미리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팬님의 제의력 대단합니다. 저희 MBTI 그 검사가 개발된 이후부터 막 음. 약간 중립적으로 이야기할 것처럼 하더니 거의 과몰입러의 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4 가지 맞아요. 유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어 있거든요. 맞아요. 와 진짜 저희 저는 술을 이길진 정말 상상도 못 했네요. 그러니까요. 술은 어. 그날 저희가 술을 너무 먹으러 가고 싶어 가지고 되게 빨리 마무리가 된 것 어. 같은데 이게 최초로 저희 토크토랑 최초로 2 편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게요. 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제가 저희 제목을 "너의 MBTI는?" 으로 정했잖아요. 음. 이름이나 막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보다 MBTI 더 궁금해하고 MBTI 더 쉽게 물어보는 것 같은 요즘인데 음. 이게 왜 유행일지 그리고 너무 딱딱해질 수 있지만 이거 괜찮은지 '이렇게 유행돼도 음. 괜찮을까?' 이런 것들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MBTI 음. 왜 유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어 나를 알고 싶다는 욕구인 것 같아요, 좀 쉽게. 그다음에 남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싶다. 이걸 음. 금방 판단하고 또 같은 유형끼리 공감할 수 있다. 이거 아닐까요? 이거 너무 음. F적인 생각인가요?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잘 알고 싶다.'라는 니즈는 되게 많이 있을 거고 또 마침 저희 음. 토크토랑 2 화도 나를 알아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맞아요. MBTI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쉽게 사람을 음. 파악하거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재료로 그때 MBTI를 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음. 남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 사실 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대화도 많이 해 봐야 되고 관찰도 해야 되고 음. 막 음. 이런데 MBTI는 사실 되게 간단하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저 음. 사람 걸 미리 직접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알고 있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어쩌면 되게 음. 당연한 니즈일 수 있겠다. 모든 영역에서 다들 쉽게 하고 싶잖아요. 어렵게 하고 그쵸.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음.
이게 약간 유행을 타면서 폭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MBTI 검색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데가 없대요. 검색 2위 국가랑 진짜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고 있는 건가 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2위 국가와 차이가 일단 압도적이었고 인구로 생각해 보면 더더욱 압도적이지 않을까. 인구 대비 검색량으로는 자료를 못 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진짜 압도적이지 않을까요? 저 그 MBTI 이전에 별자리 뭐 그다음에 뭐 혈액형 이런 걸로 사로 나눴을 때 동양권 나라에서 그런 문화가 되게 활발한데 그게 이제 서양권 문화는 개개인이 우선이고 개인주의이고 동양권 사람들은 소속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이렇다라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양권 사람들 대부분 MBTI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진짜 MBTI 관심도가 높다는 게 쪼금 신기합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 혈액형도 일본에서 원래 엄청 유행이었었잖아요. 맞아요. 잡지에 있는 별점도 그렇고 잡지에 있는 그 혈액형 운세 이런 것들도 맞아요. 맞아요. 일본은 아직도 아침 방송에서 오늘의 가장 운세 좋은 별자리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오하아사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기하네요. 음. 이런 뭔가 나를 표현해 주는 그런 태그, 라벨을 다는 요런 것들을 예전에 트렌드 코리아 같은 책에서는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키워드로도 다뤘었는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막 너무 매몰되거나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식으로 그냥 나를 이해하는 과정 자체를 대체하지만 않으면 저는 되게 그냥 좋은 이야깃거리, 좋은 대화 소재, 되게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되게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화의 소재로 너무 좋고 저같이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걸 어려워하니까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 저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부딪혔던 일들이 MBTI를 알게 되면서 '아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MBTI의 가장 큰 순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최근에 마침 이걸 준비하고 있어서 MBTI를 한번 소재로 식사할 때 꺼내 봤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I인데 근데 사실 요즘 I 같다고 하면 되게 나쁜 의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E가 I보다 나은 유형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당연히 말이 안 되고 그냥 사람의 기질의 선호 차이인데 근데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뭐가 더 좋은 유형이고 뭐 예를 들면 T는 엄청 냉혈한들이고 F가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뭐 E가 되게 활발하고 I는 너무 소극적이고 막 이런 방식으로 좀 이분화해서 두 개로 나뉜 건 맞지만 뭐가 더 우월하다라는 식으로는 판단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었고 채용에서 MBTI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건 들었는데 그게 쪼끔 우려되긴 했어요. 뭐 '채용에 이용하지 않을 거면 그걸 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굳이? 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음. 성격인데 좋은 게 어디 있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맞아요. 사람마다 원래 다 다른 거죠. 음. 어떤 성격이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쵸? 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모임에 한 조직에 여러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저런 일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 선생님이니까 과학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결국 세상에서 살아남는 건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음. 유전자도 한 종류만 있으면 특정 결함 딱 하나 때문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멸종하는 거라고요. 음. 여러 종류가 있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군가 살아남고 다음번엔 다른 누군가 살아남고 하는 거지. 한 종류만 있으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생각하고 만약에 회사에서 특정 성격이 나쁘다고 특정 MBTI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걸 채용 안 하는 회사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참 시야가 좁은 회사인 것 같아요. 물론 조직 생활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유형의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요. 너무 교육적인가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MBTI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이런 사람들을 분류하거나 뭐 특정을 공통점을 묶어보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킥킥거리면서 공유하기도 되게 좋고 그러면서도 걱정되는 게 이걸 자꾸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맞아요. 조금 우려되는 마음인 건데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 이렇게 잘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사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는 뭐 이제 저나 뭐 이제 하나님처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MBTI가 저희가 막 학교 때처럼 되게 많은 시간을 붙어서 보내지는 못하다 보니 상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수단인 것 같고 뭐 어떤 선호를 뭘 좋아하는지 막 사실 직접 물어보기 되게 민망하잖아요. 부끄럽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어떤 선호를 갖고 있고 어떤 데에 쪼끔 더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인지 이런 거 알아보는 데 잘 도움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 같았으면 막 되게 여러 번 부딪혀 보거나 오래 관찰해야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을 몇 개의 단어로 딱 알 수 있다. 이렇게 알기 쉬워졌다. 이런 것 때문에 얻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작년부터 이제 학생들 받을 때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그 자기소개서에 MBTI를 꼭 쓰게 시키는데요. 의외로 내가 보는 학생의 이미지랑 완전히 다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이랑. 그런 경우에 만약에 MBTI 제가 몰랐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부딪혀 가면서 '아 얘가 이런 애구나. 그런 애가 아니라 이런 애였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를 MBTI 딱 받으면은 '어 얘가 혹시 이런 유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점이 뭐 그런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MBTI 편 마치기 전에 하나님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토크토랑을 빌어서 MBTI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농담으로라도. 그쵸, 그쵸. 과학인가요? 과학이 뭔가요? 그쵸. 이제 과학이 뭔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웃긴 이런 얘기는 제껴두겠습니다. 저는 방법이 과학적인 거는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제 사례를 보고 그 경향성, 규칙 이런 걸 찾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게 주체가 사람이어서 과학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완전 똑같은 상황에서 100% 똑같은 결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선호가 A지만 B처럼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내 행동에 딱히 원인이 없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유형 나누기 정도? 그냥 우리가 대화 소재로 삼고 서로 공감하고 요 정도로 참고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과학적 접근법인 것 같다? 그런데 과학으로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되게 많이 공감이 되네요. 뭐 사실 자연과학 말고 사회과학도 과학이고 제가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도 사실 데이터 과학으로 보통 부르고 있는데 이게 다른 요인을 순수하게 다 똑같이 만드는 그 통제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과학에서는. 맞아. 그래야 맞아요. 이게 진짜 검증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정 MBTI가 뭐 연봉이 높다더라 이런 것들은 MBTI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냥 통제하지 않은 상태로 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냥 정말로 우연을 그냥 마치 과학인 것처럼 포장하는
마치 통계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쵸. 것들이어가지고 좀 과학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재미삼아 저희 뭐 이거 진짜 과학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로 쓸 수는 있겠지만 과학이라고 완전 믿긴 어렵겠다. 좀 이런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그냥 그냥 경향성 같은 건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회사에서 구성원들 저희 뭐 이런 컬처 저널 잡지 같은 걸 만들어요, 매년. 근데 그때 구성원들 MBTI를 쭉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보통 직무별로 팀이 나뉘니까 팀마다 특이하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형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섞이는 팀들도 있는데 좀 특정 팀들, 좀 직무적 경향성이 좀 독특한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떤 팀은 구성원이 전부 N이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응답을 회사에서 가장 빨리 한 선착순 10명이 다 J였고 이런 그게 진짜 좀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선착순 10명이 다 J였기 때문에 P는 막 자꾸 지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채용하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처럼. 뭐 맞아요. 과학은 어차피 그리고 반증이 등장하면 이론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쵸.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반증이 맞아요. 거라서 과학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렵다. 동의합니다. 네. 아, 진짜 길고 길었던 MBTI. 요즘 최근에 매주 막 분량 조절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폭발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면 본편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MBTI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나를 한 권의 책에 담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추천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MBTI는. 이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책을 보고 싶게 만드는 정도의 소재 글이긴 하지만 그게 책 내용을 전부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책을 읽게 하기 위한, 관심을 끌기 위한 문장들인 거고, 결국은 책을 읽어야 나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서문만 보고, 추천사만 보고, 읽은 척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역시 샌님의 이 찰떡 같은 비유 너무 좋습니다. 저는 MBTI는 나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MBTI 때문에 세상에 참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보다는 당장 내가 오늘 새우깡을 하나도 못 먹었어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 뭐 N이라고 둘 다 N이라고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당연히 있고. 그렇죠. 새우깡도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새우깡 중요해요. 저는 지금 바로 녹음 마치고 연태 하이볼 만들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후반부에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디저트는 오히려 에피타이저보다 더 정하기 쉬웠습니다. MBTI라는 주제를 정하자마자 저는 이게 생각났는데 노래로 가져와 봤어요. 박문치의 MBTI라는 노래입니다. 그대로네요. 네, 찰떡이죠? 이게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예능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가사 맞추는. 네, 그때 그냥 되게 재밌는 노래가 있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몇 년 전이지? 놀면 뭐하니의 또 MBTI 특집을 또 한번 봤다가 그때 한번 생각나서 몇 번 들었고 최근에 그 MBTI 대 사주라는 티빙 오리지널 예능을 보다가 떠올라가지고 요 며칠 좀 많이 듣고 있었어요. 이게 옛날 노래 90년대 노래처럼 약간 대화 느낌의 파트도 초반에 좀 많이 들어가고 멜로디도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에요. 약간 핑크, 파스텔 톤의 블루 막 이런 게 생각나는 그런 색깔의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사를 막 쭉 보시면 좀 알콩달콩해요. 너를 알아가고 싶어. 그래서 MBTI로라도 너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 MBTI 뭐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런. 아니, 저도 되게 오래된 놀토 팬인데
이런 노래를 제가 놓쳤네요. 네. 음. 놀토 팬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다시 놀토를 복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음. 주제는 이게 MBTI라서 되게 딱딱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주제만 MBTI지 되게 몽글몽글한 노랜가 보죠?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제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음. 이제 놀라운 토요일을 즐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아직 MBTI라는 노래가 나온 놀토를 아직 못 보셨다면 노래를 음. 들어보시기 전에 놀토를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너무 분위기가 알콩달콩해요. "나 너를 알고 싶어." 막 이런 느낌이라서 '씨 이러면 MBTI가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 그냥 이야기 소재로 예. MBTI를 쓰더라고요. 예. 실제로 가사에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음. "나 너랑 연애하고 싶어." 이 얘기를 그냥 MBTI를 빌려서 얘기하고 있는 노래군요. 네. 그쵸. 그 이야기 소재가 필요한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 연애 초반에 그 "너의 무엇이든 전부 다 알고 싶어." 이런 몽글몽글한 기분 뭐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음. 그 우리 막 지금 엄청 막 분석적인 것처럼 막 다 유형 나눠서 얘기하고 막 "지도자형은 이런 거더라." 막 이런 얘기했는데 이렇게 분석적인 것처럼 얘기해 놓고 디저트에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있습니까? 근데 뭐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했던 'MBTI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요런 거랑도 약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건 저의 그냥 음.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노래 음. 초반에 이제 그 남자 보컬분이 뭐 "MBTI에 대해서 요즘 그거 핫하던데 너도 검사해 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 음. 박문치 님이 "야 나 박문치야."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너무 부분이 저는 멋있어. 되게 묘한 쾌감이 있었어요. 16 종류 중에 하나로, 고작 16개 중에 하나로 나를 이해하겠다고? 아 음. 나야. 이런 음. 느낌? 그래서 어. 약간 아까도 이제 정말 그냥 짧은 그 태그 하나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음. '힌트로만 삼아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음. 저희도 약간 '에이 나야.' 누가 MBTI 물어보면 음. 그렇게 자신 있어져 보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어.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정말 6개 16개 유형 따위로 나를 설명할 수 없어. 나는 유니크한 하나야. 이거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유형은 유형일 뿐이죠. 아까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소개글만 볼 게 아니라 음 본문을 봐야죠. 맞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콩달콩한 음. 노래이기도 해서 뭔가 한 주의 초반에 들으신다면 뭔가 에너지를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음. 좋아요. 오늘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근데 지금까지도 핫한 주제 MBTI를 좀 다뤄봤습니다. 굉장히 길게 다뤘죠. 오늘이 아니라 2 음. 주에 걸쳐서 MBTI를 다뤄봤는데, 음. 토크토랑을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MBTI를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 MBTI가 나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가 세상을 이해하거나 뭐 앞으로를 결정하는 방식을 조금 엿볼 수 있게 하는 힌트다라는 느낌으로, 음. '나랑 비슷한 선호를 가진 사람이 내 주위에 누가 있더라?'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싶었고, 음. 나와 다른 유형,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았네, 이런 것들로 또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새로운 한 주를 즐겁게 채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희가 이렇게 과몰입해서 MBTI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